토론회에 갔었는데 이 주최 측에서 이렇게 축사까지 준비해 준 축사를 이렇게 딱 했다는. 네. 오늘 그 경찰청에서 실질적으로 좀 주최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께서 공동 주최한 오늘 토론회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경찰에 35년 일을 했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 절반은 제가 수사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 수사 현장에서도 많이 있었고, 또 수사 제도 개선 분야에서도 많이 일해서 한 절반은 수사 분야에서 일했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분야는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었고, 원하진 않았지만 집회시위 관리 업무에 종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동원되고 또는 이제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집회시위 업무를 절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근대사가 너무 그런 질곡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기법은 해외로 수출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어쨌든 집회시위 관리에 대해서 우리 한국 경찰이 세계 어느 경찰보다도 그 기법 면에서나 또 장비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좀 앞서갔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요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한국 경찰이 그쪽이 좀 특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이제 주최해서 또 이제 우리 공공갈등관리 학회 이창무 교수님 오랜만에 뵀는데, 이창무 교수님도 오랜 동안, 이창무 교수님 원래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를 하신 저 2년 오래됐는데, 기자 언론에 계시다가 학교에 오셔가지고 여러 그 분야를 공부하셨지만 그 중에 공공갈등 관리 쪽에 좀 천착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공공갈등관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된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깊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재성 직무대행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집회 시위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경찰 인력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저는 경찰에 있으면서 어떻게 집회 시위 관리할 때 경찰 인력을 최소로 배치할 것인가, 그렇게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이 집회 시위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경호업무하고 집회 시위 관리에 경찰 인력이 좀 낭비적으로 배치된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것인가, 늘 현장 지휘할 때는 그걸 좀 늘 고민했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집회 시위에 들어가는 집회 시위 관리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회 시위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경찰은 또 그 관리 기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열린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찰이 가장 앞서왔던 만큼 지금까지 이제 집회 시위 문화가 빠르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온라인 뭐 집회 신고 이 주제로 발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 문화가 급격히 확산이 되고, AI의 전환이 엄청난 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에 발맞추어서 집회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또 집회 시위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경찰과 공공관리학회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아이디어, 좋은 정책 구상 등을 좀 내놓으시면 국회에서, 저는 행안위원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정춘생 의원님께서 행안위원이십니다. 정춘생 의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잘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 개최해주신 경찰청, 도공관리갈등협회,
관리협회 이창훈 교수님 감사드리고 참석은 안 하셨지만 준비해 주신 이상식 의원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문화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춘생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일까봐 옆으로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제가 황운하 의원님을 매우 엄청 좋아하는데요. 경찰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권위주의적인 의식이라는 이런 게 없으셔서 굉장히 소통도 편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그 내란 정부 때 집회를 많이 했고 거기서 노래도 많이 부르다 보면 옛날에 학생운동 때 불렀던 노래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잘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익숙해서 많이 부르지만. 근데 이제 의원님 이 노래들 다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제가 자기가 이제 집회 그 지난 현장에 많이 나갔었는데 앞에서 부르는 노래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따라 부르다 보니까 외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격이었고 소통도 잘하시고 이런 의원님이신데요. 제가 오늘 토론회 하면서 굉장히 격세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굉장히 경찰을 싫어했었거든요. 학생운동도 세게 했었고 집시법 위반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되고 결국 구속도 되고 감옥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경찰도 굉장히 많이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한 것 같고 민주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그 역시도 저는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랬고 검찰개혁 추진단에도 왜 경찰 출신이 안 들어가 있냐, 경찰 출신이 왜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냐 이런 질문을 제가 상임위에서도 세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또 하나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예전에는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고민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토론의 주제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기본권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을 온라인 신고제 도입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경찰이 민주적으로 굉장히 사회 변화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저는 오늘 뜻깊은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청장 대행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 외에도 모든 것이 무한적으로 이제 보장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혐오에 기반한 시위들 이런 것들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유하듯이 매일매일 신고하고 다른 집회 시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는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기회가 준비가 된다면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논의된 주제는 행안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의 대회사와 양분아, 이모선, 박정현, 노경조 국회의원님의 축사는 토론집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토론의 시작이 앞서 내빈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가 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할까요? 네. 자, 집시시 모양의 선 화이팅!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저장을 맡은 한국공공갈등관리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원희 차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개회사, 환영사, 축사를 통해서 또 유재성 청장 대행님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회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민주사회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고 또 기능이고 역할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 시위를 우리가 이렇게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도권에서 국민의 요구, 여러 가지 그러한 또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이 수요가 되고 충족이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법에도 보장을 하고 집회 시위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그리고 이 제도권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요와 여러 이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그러한 그 장을 통해서 우리 받아들이고 또 그게 또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이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 시위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갈등에서 출발을 합니다. 갈등이 없으면은 이런 그 집회 시위를 집회 결사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 공공갈등관리협회가 만들어진 이유도 이러한 그 공공 갈등을 가능하면 미리 사전에 좀 줄이고 그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예를 이제 많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가볍게 팔에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바로 현장에서 그냥 소독 처리를 하고 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도 그냥 그거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상처가 덧나서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러한 그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어떤 경찰의 집회 시위 관리 관련해 가지고도 오래전부터 쭉 이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지만은 저는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미리 이 집회 시위 문제가 좀 더 악화되고 그러한 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된다.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늘 사실 이 주제도 물론 첫 번째는 온라인 신고제 좀 더 집회 시위를 이 국민의 어떤 그런 편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온라인 신고제와 관련되는 그런 개선 방안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집회 시위 그 대응, 이 패러다임 그 전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더 이게 이제 그 프로액티브 폴리싱이라고 어떤 그 선제적인 그러한 그 경찰 대응 활동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큰 문제와 또는 이 사회의 큰 비용으로 이 연결될 수 있는 악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집회 시위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좀 더 경찰이 사전적, 선제적 이러한 대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그게 중요한 이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회 시위 대응에 정말 좀 더 전향적인 그러한 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또 그 사회자분께서 설명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실 우리
박준현 경찰청 치안정보 상황과장님,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 다시 한번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국대학교의 강소영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참여연대 공익감시센터 위원을 맡고 계시는 구본석 변호사님입니다. 그리고 한국 NGO 연합 그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범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CT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정철희 변호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그 박준영 과장님께서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박준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집회 시 문화개선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이고, 두 번째는 집회 시 대응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먼저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그동안 집회 신고는 경찰 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었고 먼거리 거주자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방문 신고보다 인터넷 신고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집회 신고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집회 신고의 요구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집회 신고서 제출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인에게 방문 접수만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요구와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지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과 현장 집회 신고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크게 5가지로, 우선 온라인 집회 신고 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집회 신고 방법을 방문 신고와 함께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온라인 집회 신고 시 매크로 사용 및 명의 도용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서명을 통해 집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신고서 접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문 신고만 있는 상황에선 접수 순서가 최우선 기준이었으나 온라인 집회 신고제가 도입될 경우 집회 접수 시간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 접수 기준 논란이 없도록 양 신고 모두 온라인 집회 신고 시스템에 전자 기록될 때를 기준으로 접수 시간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전자적 송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서면 송달만 가능하였으나 향후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송달을 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 평가와 온라인 집회 신고 시스템 개발 현안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현재 입법이 고프 후 법제처 심사 중이고 차관 공모회의를 거쳐 6월 말 공포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각 단계별로 제기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집회 신고 사이트를 신설하여 국민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스템은 국토지리정보원 3D 지도와 연동되며 신고인이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지도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문 신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지도의 보완책으로 집회
집회 희망 장소와 적정 인원을 실시간 안내할 것이며 선순위 신고 현황, 그다음에 집회의 금지 및 제한 사유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도에 현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평당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당 4명이 아니고 지금 6명으로 지금 저희가 적정 신고 인원을 안내할 예정이고, 이 6명의 기준은 행안부의 다중운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1제곱미터당 2명이 가장 안전한 상태로 보고 있어서 그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적정 인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우선순위 판단과 관련해서 시스템 전자기록 시간을 1000분의 1초까지 세분화하여 선호순위에 경합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이트의 해외 IP 공격에 대비 국내에서만 신고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매크로를 이용한 신고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 알림 및 각종 금지 제한 통보에 대한 전자적 송달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신고 시스템이 달라지는 만큼 온라인 집회 신고 시스템 도입 전 가이드북을 제작해 경찰관과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시기는 8월 말로 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 시스템 미비점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보완하여 안정화 이후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집회 신고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입니다. 국민 편의는 물론 집회 신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집회 신고는 24시간 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신고보다 신속하게 접수 가능하고 장소 선점을 위한 경찰 관서 내 장시간 대기 연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집회 신고 시 선 신고된 장소를 지도상에 안내하여 중복 집회 가능성을 줄이고 장소 수용 인원과 제한 금지 장소 안내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 신고의 대국민 접근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거리 거주자 및 이동약자도 불편 없이 집회 신고가 가능해지며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송달 체계로 행정처분에 대한 주체자의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온라인 집회 신고제는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공하는 편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각 토론자분들께서 온라인 집회 신고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온라인 집회 그 신고제 관련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각해가지고 우리 강 교수님부터 먼저 토론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경찰학과 강수영입니다. 오늘 주제를 보고 집회 시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문화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기분으로 여기 참석하게 됐는데요. 정말 과거에 비해서 많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까지도 성장한 K 문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래 제가 발제문을 받을 때는 2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집회 시 관련된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패러다임 전환과 적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2가지 자료였는데, 이 주제가 주로 온라인 집회 문화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담당 기자님께서 놀라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혹시 이 주제 못 봤냐 이렇게 하셨는데, 못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전화 통화에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제시한 발제 내용에서 이의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온라인 신고 접수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취지이고, 집회 시 대응 문화 개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향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2번째 내용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제가 온라인 신고 접수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토론자분들께서 구체적인 또 방향들을 제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려한다라기보다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취지는 앞서 축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러한 제도가 그러니까 밤새 줄서기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경찰의 업무도 좀 부담하고, 집회 신고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밤샘 대기까지 하면서 선별적이지 않는 그런 문화들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행정 변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사 내용에서 국민 편의를 넘어서 이런 행정 편의와
또 국민의 목소리가 국가행정에 반영이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우려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집회 신고가 오히려 이제 편의를 넘어서 매크로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IP를 악용한 그런 불법적인 집회 시위에 좀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사전에 차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만 조금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법적인 부분들은 뒤에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가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정상 인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진단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인력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한 문화는 1980년대 이후에 국회에서부터 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충분히 경찰이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문화적으로 정착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유럽 국가에서 가격 시위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K-문화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집회 시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나라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의 변화에는 아마 경찰의 노고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경찰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접근도 상당히 성공했던 결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집회관리 주체를 경찰이 아니라 주체자 측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은 좀 이따가 또 한번 발제가 끝난 다음에 발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일단 온라인 관련해가지고는 그 토론을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선하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근데 단지 기술적인 또 이제 앞으로 문제적 어떤 기술적인 또 결함을 그런 노린 그런 어떤 범죄적인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또 향후에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원석 변호사님께서 우리 일단 온라인 신고제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구원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저도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라인 그 집회 신고제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동조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토론 주제를 좀 고민해봐라고 했을 때 큰 고민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모든 국민의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고민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향으로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고민이 들었던 부분은 이제 전자 서명과 개인정보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개인정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 서명과 신고 기록이 자칫해서 이제 경찰이 집회 주최자나 참여 예정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약간 의문이 이런 걱정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다른 전자 행정 정보와 결합하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관리 등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과거에 했었던 이쪽에 사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감시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집회 참여 여지를 위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서명 기록에 대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보안 규정이라든지 시스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정당한 위조 없이 위조 변경 이런 걸로 하면은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어떤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개인정보 어떤 집회 참여자의 성향, 집회 참여가 누구인가,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려주면은 그 집회자를 오히려 더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완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실히 보여줘야 국민들이 이 온라인 집회 신고를 믿고 맡길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적정 인원 안내 부분입니다. 이제 보면은 아까 한 명당 6명이라고
4명이라고 전 봤는데 6명이라고 정정해 주셨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인류적인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이것이 이등의 기준이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그 유연하게 그 집회 참여자가 안전관리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출한다면은 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오픈런과 이제 기술적 불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예매에서 굉장히 디지털 경쟁에 따른 디지털 오픈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밤샘 대기가 문제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누가 더 빠른 인터넷과 더 고성능 PC를 가졌는가, 혹은 누가 더 티켓팅을 더 전문으로 하는 혼을 더 동원한다에 대한 문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좀 더 첨예한 문제로 대립된다면은 소위 말해서 그 혼들, 티켓팅을 전문으로 하는 혼들을 고용을 해서 대리 집회 신고를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원력이 동원되고 결국 이것이 티켓팅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문제로 알공될 수 있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된 매표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완비할 것을 요구하고, 이제 IP 확인 등을 통해서 전문업자에 의한 집회 신고 대리 이 부분을 확실히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특정 동시 접속사를 올리는 특정 인기 장소라든지 특정 시간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 분할 우선 협의를 강제하는 등의 유연한 배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격차 문제인데, 온라인 집회 신고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 그 집회 신고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 보완돼서 함께 그 이제 그런 온라인 디지털 소외계층도 더 이 집회 신고하는 문제가 없도록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추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집시법, 아까 사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중복 신고 미규정이 되면은 그 집시법 5조 1항으로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8조 이하가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아마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도 그 앞서 강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그 도입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새로운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죠.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또는 디지털 격차, 그리고 또 이 평당 6명 그런 거에 문제나 또 어떤 기술적인 또 그 강 교수님 아까 지적해 주신 그 기술적인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온라인 집회 신고제가 제도를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취지로 이제 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NGO 연합의 이범 상임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집회 신고를 하는 게 상당히 고단한 일이고 고난의 일이에요. 단순히 가서 집회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선순위를 찾기 위해서 집회를 한다는 것,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게 밤샘 대기,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24시간, 한 달, 6개월, 1년 이상 지금 아마 수년간 그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각 경찰서 민원실 이런 데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경찰서 민원실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3년, 4년 대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8월부터 온라인 이제 집회 신고제를 도입한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경찰이 이제 집회 문화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높게 인정하는 게 대학경찰제도. 경찰이 이제 대학경찰제도를 도입하면서 집회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온라인 집회 신고제도 이걸 놓고 보면은 집회 문화가 하나의 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온라인 신고 제도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 그런 아주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시행되면은 8월부터 시행이라는데 시행되면은 부작용도 반드시 발생한다. 저는 우려하는 그 인터넷 그 기계 문명에 앞선 사람들, 또 매크로 같은 걸 돌려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또 다 장악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옛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5일 그 박박이 돼갖고 신고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집회를 할 수가 없다. 항상 2순위가 되니까. 그래서 또 이것도 역시 그런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해서 우리 경찰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충분히 해야 되고 8월 또 시행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유연성 이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한 가지는 아까 평수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어느 대학경찰 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집회 관리가 유연해졌기 때문에 굳이 그런 국민들도 집회하는 사람들도 유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하고 공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제도는 상당히 집회 문화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연구해서 8월 이후에 시행을 해보고 난 뒤에 보완할 수 있는 조치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범 상임 대표님도 앞에 두 분과 마찬가지로 역시 또 온라인 집회 신고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집회 시위 문화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8월 시행 이전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대비를 제대로 해서 8월 시행 때 가능하면은 부작용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이렇게 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철희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집회 신고제 먼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무게 집회 신고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집시법 제6조 1항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출 방법은 이제 방문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온라인 신고제 도입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서 발제문의 접근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신고서 접수 기준 및 우선순위 판단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이해가 쉽게 발제자께서 보여주신 PPT의 주요 내용 부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우선순위 판단 부분인데 방문 신고는 접수된 때로 하고 온라인 신고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접수 시간은 0.001초 단위로 기록한 그 설계 자체가 이제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다만 방문 신고하고 온라인 신고 간의 이제 접수 시간 기록 방식이 다를 경우에 그 우선순위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발제자께서는 방문 신고도 접수 완료된 때를 기록해서 이제 중복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증을 교부해 줄 때 접수증에 구체적인 시간을 이제 대략적으로 아주 분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나 대략 몇 분 단위에 접수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기록을 해주는데요. 방문 신고 같은 경우에 담당 직원이 있을 거고 담당 직원이 방문 신고를 받으면은 그 담당 직원이 접수를 이제 언제 접수됐는지를 시간을 기록할 텐데 담당 직원이 0.00초 단위로 아마 기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략적인 몇 분에 접수됐다 이렇게 기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기재된 시간이 신고서가 직원한테 접수된 때인지 아니면 직원이 시간을 적는 때인지 아니면 직원이 전자적으로 올릴 때인지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부 지침이나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실 변호사님 그 구체적으로 우선순위 판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방문 접수하고 온라인 이 접수 때 그랬을 때 중복될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방문 접수할 때 그거를 0.001초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걸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 과장님께서 지금 네 분 이 토론자분들의 그 토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철희 변호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일단 그 온라인 신고 접수 시스템은 외부망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그 경찰관이 기록할 때도 그 시스템과 연동된 시스템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입력이 접수가 완료가 된 시점에 그 접수 중에 그 기록이 1000분의 1초 단위로 후기도 마찬가지로 표기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복 신고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까 중복 집회에 대해서 75조 1항 부분을 적용하는 게 좀 오류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방문 신고를 할 때는 이제 접수 순서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만약에 도입되게 되면은 진짜 만에 하나지만 방문 접수 시간과 온라인 접수 시간이 정말 동시간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00분의 1초로 분단이 한다고 만에 하나라도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고 양 단체 집회가 서로 마찰이나 충돌이 우려되는 경우에 저희가 75조 1항을 적용해서 서로 어떤 이격거리를 둔다든가 이런 제한 금지한다는 취지의 그 설명이고요. 그 내용은. 그리고 지금 한 평당 6명의 기준 부분은 저희 어떤 참고적인 기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주최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알림 차원에서 그걸 드리는 거고, 당연히 대학경찰관이 주최 측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집회가 어떤 인원이 과소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집회 상황을 봤었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충분히 안전이 가능하다 하고 하면은 더 폭넓게 또 유연하게 보장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는 악용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 서명은 저희가 별도 보관 관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만 민원 서류를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하고 있었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우려하고 있어서 이게 안전장치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를 최우선 과제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 분할을 저희가 좀 협의 강제 말씀도 있으셨는데, 사실 저희는 장소 분할을 좀 강제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후순위 집회에 대해서 현재 금지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입법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어떤 장소 선점성 신고라든가 온라인 집회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악용되는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온라인 집회 신고 한 건당 입력할 수 있는 개최 일자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는 이게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고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래서 이 차례 신고 없이 없는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합리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1세션이 끝나고 2세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주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우리 1세션 주제인 온라인 집회 신고제 관련해서 또 오늘 여기 이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의견 있으시면은 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2분 정도 제가 이렇게 질문 내지는 의견을 듣고
따라서 거기에서 아마 뭐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실 건지를 갖다가 이제 알려주시고요. 먼저 그 본인의 소속하고 이름을 뒤에 분부터. 네. 저는 박준현 발제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중랑경찰서 직장여고의 김송일 경감이라고 합니다. 그 직장여고에는 하이직 경찰의 근로환경,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된 지 29년이 됐는데 집필을 막는 백골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대학의 집필 현장에 출동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의로 하자면 여러분들께 나눠진 그 재산 등록 관련된 부분은 32년 전에 파출소장이 경사일 때 만들어진 것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집필을 관리하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거나 관리를 잘하면 경찰의 책임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그걸 돌리려고 전 지구대를 돌고 있습니다. 어제도 새벽 3시까지 근무하고 새벽 3시까지 돌리고 여지까지 왔습니다. 지난 15일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노원, 도봉, 강북에 있는 모든 지구대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새벽에. 최초에 만들어진 거는 27개 강북 북부경찰서로 만들어진 27개의 권역입니다. 근데 가보시면 압니다. 어떻게 하면 순찰을 더 못 돌게 할까라는 위치만 찍어서 한 겁니다. 반면에 그쪽 지역의 소방서를 가보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강북도 넘어가고 노원도 지원이 가능하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처음부터 도시를 설계할 때 치안을 설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직도 재정 자립도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밤에 강남, 서초, 송파를 가보십시오. 가장 좋은 곳에 지구대가 지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넓게 펼치자면, 여러분 교통카드 쓰시죠? 정부가 서울시가 1조를 지원합니다. 그럼 따릉이 정책이 있습니다. 따릉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죠. 1조를 더 쓰게 하는 거니까. 죄송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는 비용이 됩니다. 제가 박준현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분직과 당직이라는 개념이 있죠. 정보과가 분직을 합니다. 10시까지 집필 신고를 받는데 현장 경찰, 저는 이제 하이직 경찰이고 사회자 박준현, 정철이 분들은 경찰대 출신입니다. 당직을 하는데 경찰서 내에 정보과 형사가 10시까지 분직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당직을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3만 원 받습니다. 온라인 집필 신고를 하면 6시에 집필 신고를 하는 걸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왜 6시부터 10시까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서 집필 신고를 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보과 형사가 6시부터 10시까지 분직 대상으로 경찰서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편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적용되면 당연히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분직을 쓰시는 이유는 꼭 집회 신고 때문에도 있으시겠지만 반대에 어떤 상황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 분직 근무와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박준영 과장님 승진을 위해서 이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하이직 경찰 팔아서 본인 시험관 가시려고 정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미나 주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만 여기서 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까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헬렌마이크 박순종 개건 기자라고 하고요. 이 사건 토론회 전제가 되는 행정소송의 원고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제가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이겨먹고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이겨먹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이 사건 행정소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해서 공유를 합니다. 제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가가지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집회를 신고했는데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어떤 짓을 했느냐, 미리 준비해 놓은 금지 통보서를 집회 신고와 동시에 저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왜? 집회 받는 곳은 남대문경찰서인데 제가 사는 곳은 충청도 시골이었거든요. 200km를 와가지고 금지 통보를 못 하겠다고 집회 신고하면서 바로 이제 금지 통보를 저한테 해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는가? 집회 시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집회 시위를 하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검열 허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열 허가를 못하게 막으려고 제가 소장을 적어놓고서 등기우편으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다 보내놓고서 못 받겠습니다 하는 순간 제가 행정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실제 경찰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6년 동안 사회부 기자하면서 경찰을 6년 동안 대면을 해왔는데요. 이 집회 시위 관련해가지고는요, 경찰 입장에서 껄끄러운 집회는요, 집시법을 잘 모르는 시민 상대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산을 시켜버립니다. 예컨대 우리 이범 대표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그 2020년 6월에 서울 소녀상 앞에서 난리 났던 그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사건의 그 발단이 왜 일어나느냐,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소녀상 앞에서는 집회 신고가 집시법 11조상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조회를 해보니까 그 이전에 정의기억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최소 3년간 서울 종로경찰서가 그 소녀상 앞에서 집회신고서를 300명, 500명 규모로 받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우파 시민단체가 그 앞에서 시위 좀 하겠다, 집회 좀 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찾아가니까 집시법 11조상 일본 대사관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 장소라고 해서 거짓말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 드린 분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냥 지금 이 주제가 온라인 집회 신고제잖아요. 거기에 북한에서 짧게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소송 과정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요, 이런 시스템이 구축할 수 없다, 이런 시스템 구축할 수 없다고 지금 법원에 답변을 했었거든요. 준비서면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 상고 이유서에도 그런 취지로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2월에 관련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8월부터 15분 정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이 경찰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법원에까지 와가지고 판사들한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지 저는 원고로서 굉장히 궁금하고, 왜 어떻게 된 건지 조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답변이 나갔던 그 내용을 지금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함 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 사실 좀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한 분만 더. 네, 안녕하세요. 발제랑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청 경비국 소속 유순종 경감입니다. 그 제도가 제가 이해가 좀 더딘 것 같아가지고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그걸 이제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된다고 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온라인 상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때가 이제 딱 접수가 된 걸로 시간대가 확인이 되고, 오프라인으로 갔을 때는 아마 직원이, 그러니까 경찰이 입력을 했을 때 그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뭔가 분을 다투는 그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는 그 집회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금 불공정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했을 때 바로 시간이 찍히는 것과 뭔가를 작성해서 냈을 때 직원이 입력을 해야만 그 시간 분이 된다면 그 입력하는 시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온라인에 있어서 약자들이 그 경찰서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걸 제출할 텐데, 그러면은 좀 그런 우려가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박준영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도 그 사실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 집회 선순위 문제였었는데요. 이제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 통일성을 위해서 접수 시간에 대한 그 논란이 없기 위해서는 결국엔 시스템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그렇게 해야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하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대하경찰관이 양 집회가 모두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정히 그 장소 분할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세션과 2세션이 발제자와 토론자가 같고 굳이 장례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주제도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우리 박 과장님의 2세션 2주제 발표를 듣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집회시 대응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집회시 양상을 보면 많은 경력 대비가 필요한 불법 폭력 시위가 확연히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일반 시민들의 집회 참가 가운데 실시간 온라인 중계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 부대 폐지로 부대 규모는 감소했지만 경찰과 부대 창설과 장비의 발전으로 경찰의 집회시 대응력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은 도로 시설 점거 등 각종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집회 전 과정에 경력을 배치해 사전적 예방적으로 질서 유지를 해왔는데, 이는 경력 소모가 많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회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집시법 본연의 취지에 맞춰 주최자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주최자의 질서 유지를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 차장을 단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TF를 구성해 사전 사후 안전평가 강화, 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집회 주최자 유관기관 역할 강화, 지식법령 개정 등을 주요 내용만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월부터 서울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5월 중순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되면 전국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먼저 사전 사후 안전평가 강화입니다. 집회 규모나 장소 등 공공안녕 위험 분석을 통해 기동대 배치를 4단계로 판단하여 효율적 경력 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단계 준법 평화적 집회는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고 경찰서 인력으로만 대비할 계획입니다. 2에서 4단계까지는 우발 대비 수준의 최소 경력, 주요 시설 보호 등을 위한 적정 경력, 집단적 충돌 방지 등을 위한 대규모 안전사고나 집단적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경력 배치 등으로 기동대 배치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경력이 배치된 경우에는 집회 종료 후 기동대 배치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기동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서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경찰서 정보과 보건에 맞춰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주최 측과 협의를 강화하고 불법이나 신고 악용 등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조치, 유관기관과 협력 등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정보과장을 팀장으로 경비, 교통, 수사 등 각 기능까지 참여하는 대하경찰팀을 구성하여 소통 중심의 현장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보경찰 교육센터를 마련하여 헌법과 인권교육은 물론 전문화 교육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집회 주최자와 유관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최 측이 적정 질서 유지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사전 교육부터 현장 증거, 평가 완료를 통해 질서 유지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최 측의 질서 유지인 운영이 미흡하고 공공안녕 질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 통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을 상대로 자체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등과 협조하여 안전사고나 시민불편 방지, 불법 천막, 주차 현수막 대응에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집시법령 개정입니다. 앞서 발표한 온라인 집회 신고 제도 도입뿐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된 심야 시간 집회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협력표현 제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청 시범 운영 성과입니다. 2월 15일부터 서울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안전평가에 따라서 기동대를 배치하면서도 대하경찰이 주최측 상대로 질서 유지를 펼치도록 적극 협의하고 사전 안내문과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 질서 유지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 2월에서 4월간 집회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기동대 배치는 약 62% 정도 감소하였고 불법 폭력 시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노동절 대회는 대규모로 개최되었음에도 주최 측이 질서 유지인 285명을 배치하여 자체 질서 유지 하에 안전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소통과 인파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동대만 배치하여 과거 노동절 대회에 비해 기동대 배치를 74% 감축하였음에도 노동절 행사가 큰 사건 사고 없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대를 줄여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치안에 활용한 결과 3월 한 달간 700여 명의 민생사범과 수배자 등을 검거하였고 기초질서나 치안 요소를 개선하는 등 민생 치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 집회 주최자 등도 성숙한 집회 문화 계기와 민생 치안 인력 확충에 전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패러다임 전환이 현장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 점검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바로 토론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서를 반대로 해서 정철희 변호사님부터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철희 변호사입니다. 그 발제자께서 제시하신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을 사전 예방적 병력 배치에서 사후 보충적 질서유지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매우 타당한 방향으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발제문 읽어보고 느낀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사전 안전평가 체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회 시위 규모나 위험성에 따라서 1단계 경찰서 대비부터 4단계 적극 배치까지 이제 경력을 배치하는 체계를 제시하셨는데 사전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판단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과도한 경력이 배치될 우려도 있어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추후 책임 문제도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계별 배치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내부 지침이나 애교에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발제자께서 이와 관련하여 생각하시는 구체적 기준이나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또 질서유지인 제도 실질화에 관해서 발제문은 질서유지인 운영이 미흡한 경우에 향후 집회 신고, 특히 주요 도로에 대해서 금지 제한 등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질서 유진 운영이 미흡하더라도 집회 시위 자체는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될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서 유진 운영만 미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것은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제한 통보를 엄격하게 하는 집시법 제8조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일본에 대한 발제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발제는 듣고 전도사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좀 비슷한 사실 그러한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사전평가 기준의 명확성 관련해가지고 사전평가 기준을 위험 분석을 통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정량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 빨리 있는 건지 그런 또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그런 그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질서 유지 문제 관련해가지고도 어떤 법적인 그러한 마찰이나 문제점이 없었는지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4단계 경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집회 시위 안전평가라고, 사전 안전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인 경력 운영을 하려고 하기 위한 이 내부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여기에는 이제 꼭 그 집회 시위가 뭐 불법이니 합법이니 그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 날씨나 기온, 시간이나 장소적인 여건, 차량 소통의 정도, 그다음에 인파 밀집도,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저희는 고려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현재 단계에서 지금 이게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쌓인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즉각적으로 어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확 마련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후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좀 축적하고 보완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에 어떤 그 학계하고 어떤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정치하게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서 유지 문제도. 이 부분이 조금 너무 발표 자료에 밑으로 압축되다 보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그 질서 유지 운영 미흡 시에 집회 신고 금지 제한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게 저희가 어떤 제한 금지 탐구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이걸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즉 어떤 질서 유지 운영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에는 일단 뭐 제한 금지 통고 집시법상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제한 금지 통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 유지 운영이 충분히 잘 되고 질서 정연하게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지 제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운영이 미흡할 경우에는 제한 금지 통고 사유를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여기는 질서 유지 운영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제한 금지 통고 사유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판단하는데 참고할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금지 통고 판단 사유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시법 유일하게 그 질서 유지 제도와 관련돼서 집시법 12조 주요 도로에 대한 제한 금지 사유에만 질서 유지를 두는 경우에 두고 행진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 보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떤 질서 유지 운영이 미흡할 경우에는 당연히 도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로를 기존에 본인들이 3개 차로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2개 차로만 준다든지 1개 차로만 준다든지. 왜냐하면 어떤 질서 유지 운영이 잘 안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범 상임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집회를 아주 많이 해봤습니다. 집회 신고도 밤을 새가는 것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전까지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하면은 규모에 따라서 각 경찰서 정보관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경찰청, 심지어 본청 정보관들하고도 또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대화 소통이 되면은 집회는 상당히 평화적으로 집회가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 충돌 사례에 적어놨는데 그 충돌이 일어난 이 사례들 제가 적어놓은 거 보면은 엄청난 인적 피해와 인적 피해,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있는가? 제가 늘 집회를 하면서 이제 경찰들에게 우리 정보관들에게 말을 하는 게 이제 집회를 관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기동대, 경비과 이 집회 주최자가 여러 가지 분노를 표출하고 싶고 나의 자유의 어떤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이 기동대나 어떤 경비과 이 경찰들이 상당히 프레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폭발하면서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폭력이 발생해서 인사사고까지 나오고 그동안 우리가 뉴스 통해서 봤다시피 많은 경찰 버스와 하여튼 장비들이 파손되고 하는 거, 심지어 마크도일 같은 것도 점령해서 차가 소통도 못되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대화하고 늘 소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집회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제는 적고 버려야 된다. 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를 보장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제 미신고 불법 폭력 집회는 엄단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게 다 넘어가 버려. 불법 폭력, 엄청난 차량 파손. 그게 차량 파손이 경찰 차량의 파손이 아니고 끝내는 국민의 재산의 공격이었고 국민의 재산이 파괴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배상을 물지 못하게끔 이제 돼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 힘에 의해서 그래요.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리라 보고 있고 그런데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이 집회 문화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경찰이 또 헌법에 따라서 이게 보장하고 그 경찰 기능도 발전하고 하려면은 저는 본질적으로 다뤄야 될 게 뭐냐 경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도적으로 급선무다. 제가 늘 보면 경찰들하고도 만나 대화하면 경찰들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힘이 뭐라 했으면 검찰이나 다른 데는 오프스면은 변호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오프스면 그냥 집에 쉬어야 돼.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위에서 프레스 눌리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게 잘못된 명령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과거에도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시에는 군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평시에는 경찰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이 상당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 경찰이 지금도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권력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늘 과거도 그랬어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좀 뭔가 경찰청을 좀 독립을 좀 시켜야 된다. 그래야 좀 자율성도 생기고 좀 이렇게 집회 관리할 때 같이 내부에서 토론하는 게 좀 원칙을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이제 경찰 약간 규모가 큰 집회는 관할 경찰청 그리고 집회의 그 행정구역 섹터가 이제 두 개가 되면 서울청하고 또 해야 돼요. 그리고 협의가 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회 금지 통보가 와요. 왜 오는가? 그게 바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예속되어 있다 보니까 집권 여당인 당, 그 다음에 또 집권 여당에 만약에 시장이 집권 여당 출신인데 그 다음에 청와대까지 기획걸려요. 그러니까 경찰에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집회 금지 통보가 그러면 이제 분노의 에스컬레이팅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문화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보면은 정부 조직법도 막 여러 가지 바꾸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꼭 필요한 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안 기능의 모든 힘이 간첩 잡는 권한도 지금 경찰로 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권한도 경찰청에 와 있고 검찰의 권한도 지금 경찰에 와 있어요. 그런데 경찰총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서 지금 평상시 유지되는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행정권력인 경찰청이 좀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 독립성에서 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좀 존경도 받고 그리고 경찰청 독자적으로 집회를 좀 보장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은 평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런 걸 고민하는 그런 게 이번 오늘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그런 것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회 시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제대로 보장하고 또 바람직한 집회 시위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최소화하고
경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설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대표님께서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권석 변호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서 유지인 제도와 그 공공안녕 위험 분석 4단계에 관련돼서는 아까 그 정철희 대표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부터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대화 경찰 및 정부 경찰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경찰서 정보과 법원에 맞춰서 정보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화 경찰팀을 신설하는 것은 과거 정보 경찰의 사찰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보과서 경찰이 과연 그 대화를 주던 것으로 익혀져서 집회 주최 측이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감시하는 것을 오히려 불러지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 경찰팀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대화 경찰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서 갈등 중재 외에 이제 뭐 체증 등 수사 자료 수집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직무 범위 규정이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혐오 표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되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집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도를 넘은 혐오 표현은 실제로 사회 발동을 유발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집회에 대한 거부감을 야기하여서 오히려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혐오 표현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에 집회 자유와 같은 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보호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입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혐오 표현 금지와 관련해서 그 국제 규약을 2가지 정도로 가입했으나 지금 이에 대해서는 이걸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직 국회에 논의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혐오 표현 제한 금지 등의 개정 추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정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보이는데 이제 집시법 외에도 일반 법령에서도 지금 혐오 표현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혐오 표현 제한 금지 등의 제정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혐오 표현을 좀 제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혐오 표현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집시법 조항이 제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제한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정의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중립적인 시민기구가 논의가 병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발제자님 혹시 어떤 경찰에서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질문이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 변호사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그 대학경찰 소속 문제, 인적 구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혐오 표현들 그리고 모호성 그리고 또 이런 걸 어떻게 이제 그 제재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 이 2가지 문제를 중점으로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정보경찰 문제점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이제 차별대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2018년 정말 정보경찰 개혁을 통해서 어떤 활동 범위라든가 가중처벌 규정이라든가 대대적인 쇄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는 정보경찰을 정말 거의 뼈대만 남아있을 정도로 수많은 쇄신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것들은 항상 변호사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것들 항상 경계하면서 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학경찰은 여러 기능이 지금 참여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근데 대학경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보 기능만큼 어떤 대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영향이 되는 다른 기능들이 또 마땅히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도 대학경찰은 수사나 체증이나 수사 자료를 수집하지 않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혐오 표현 모호성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저도 이 법령 제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 혐오 표현과 관련된 것들 일반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개인적인 단위에서 이렇게 혐오 표현이 나오는 거는 뭐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제가 근데 이게 집회 시 형태로 집단적으로 혐오 표현이 발표 유출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불가피하게 아무튼 그 혐오 표현에 대한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좀 마련하게 되었는데 어떤 국제 협약이라든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해외 입법 내 사례라든가 기 발의된 법안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지금 현재 이상식 의원 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정이 되면서 좀 좋은 법안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이 법안이 나중에 어떤 혐오 표현의 전체적인 일반법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황세영 교수님 아까 중간에 짧게 죄송스러운데 마지막으로 그냥 아까 토론에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많이 가감하고요. 지금까지 경찰의 이런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이 그래도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정착이 됐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5월 1일 노동절 집회 시위만 봐도 특별히 이렇게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데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이 더 들기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런 경찰의 모습을 봤을 때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인식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시민의 협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저만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수자로서 수많은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 경찰과 시민이 어떻게 접촉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에 따라서 시민의 협력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최근까지도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집회 규모와 위험도를 기준을 4단계로 구분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점도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도입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지할 만합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있을수록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성 중심의 치안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느 토론자께서 그런 위험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셨고 발제자께서도 앞으로 이제 좀 계속 누적되는 데이터들과 사례들을 추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최측과 경찰이 사전에 위험 요인들을 발굴을 하고 이동의 동선이라든가 질서 유지 방식에 대해서 미리 사전 협조를 구하고 기존에 이런 자료들이 좀 축적된 것들이 있는데요. 집회 규모나 과거의 충돌 이력, 장소의 취약성, 시간대, 주변 시설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는 그런 과학적인 분석 요인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세션의 토론을 좀 중점적으로 보았던 부분은 이렇게 집회 시 건수가 예년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동대 경력 배치가 약 63% 이상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요. 경찰력의 운영의 효과를 봤을 때 인력 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경비력을 민생 치안 기동대로 전환해서 범죄 단속과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전환이 곧바로 경비경찰이라든가 집회시를 운영하는 대응하는 경찰의 경비력을 쓰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제 내용을 보면 민생사범 검거라든가 수배자 검거, 교통단속 이런 데 많은 실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단기적 실적을 경비나 집회 대응하는 경찰 인력이 해야 되는가 조심스러운 의견이 좀 있고요. 지역경찰이나 교통경찰을 통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인데 기동대 형태의 운용을 특정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투입되도록 설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일 때는 이렇게 다른 인력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그래서 인력 규모에 대한 또는 적정 운영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다시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감된 경비 인력이 지역사회 치안으로 재배치되어야 될 거라는 고민이 조직 전체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구대 파출소에는 하루에 112 신고 건수가 10번도 접수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똑같이 인력 배치라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듯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 절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능 내에서 적정하게 분배할 것인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궁금증은 이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집회가 굉장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서울시청 근처에 상시 있는 인력들을 보면 시민들은 경찰관들이 마치 노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 인력들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격 시위라든가 폭력적인 시위가 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진단도 사실은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상주하는 정청사 인근이라든가 뭐 주요 집회 장소에 상주하는 이런 인력들을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정 인력들을 민생사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지 좀 듣고 싶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 토론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수영 교수님은 아무래도 뭐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좀 더 과학적, 체계적인 자원 배분 문제, 인력 구성, 배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돼서 오늘도 GPC에 좀 더 바람직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주사고 안전평가의 그 과학적 근거 이런 거는 나중에 혹시 이제 강동윤 교수님께서 저희가 이런 걸 설계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대 민생 기동대들 이제 남는 줄임으로써 그 남는 그 기동대를 이제 민생 치안에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일단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기동대 1,200명 정도를 줄여서 수사 기능에는 일단 재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그 민생 치안 전담 부대를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패러다임이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하면 이런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그 기동대를 민생 치안이나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지 그 규모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분야에 했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만약에 어떤 분야에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했는데 또 기동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임시 편성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나중에 이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1세션, 2세션 그 발자 토론이 끝나고요. 그리고 아까에 이어서 이번은 2세션 온라인 집회 신고제와 관련된 그 주제에 집중을 했고 초점을 맞췄고 이번은 이제 그 집회 시 대응에 있어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그런 측면 그 주제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한 2분 정도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소속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주연합 공동대표 서태종이라고 합니다. 그 혐오평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구본석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 빼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제가 집회를 참석하다 보면 특히 이제 명동 집회를 가면 CCP하고 신일장끼리 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대사관 전체를 못 들어가게 아예 막았거든요. 그런 적은 구본석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혐오 표현에 의한 단속은 불법이었던 거네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경찰들이 왜 신뢰를 못 얻냐 그러면 이런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폭력 시위가 줄은 이유는 별것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폭력 시위가 줄었나?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준영 총경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단적 혐오 표현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집단의 의사를 내뱉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정치라는 것 자체가 집단의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건데 여기서 혐오
혐오 표현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그런 자유들이 다 무시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생각하시고 혐오 표현으로 시위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아까 그 온라인 집회를 한 그 시위 접수에 그걸 아까 이제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아니고요. 이거는 집회를 허가하는 것은 승인하고 이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단지 그것이 국민이 불편하다고 하여서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여서 그것도 또 다른 방식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저는 그게 옳은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단지 국민의 자유권을 국민이 불편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또 민감 문제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기본권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무한적 보장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무한적 보장을 해야 되지만 단지 그거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이 돼야 되는 그게 되겠죠. 아마 경찰이 고민하고 있는 시점도 거기에 지금 이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나 그 경찰을 그걸 봐도 사람마다 생각이 이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거기 이제 그 질문하신 거 아까 그 앞서 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앞서. 일단 그 혐오 표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혐오 표현의 이제 혐오 표현을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정의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때 그 이제 명동 집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됐던 부분이 과연 무엇을 혐오 표현으로 봐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집회에 대해서 혐오 표현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 때문에 아시겠지만 명동에는 굉장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상인들도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명동시 그 상인회로부터 이분들 때문에 영업이 크게 지장을 받는다라는 시설 보호 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국인 관광객들과의 어떤 시비나 마찰이 그 집회 시마다 30건 이상씩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집회를 제한을 했던 부분이지 단지 뭐 CCP 아웃을 외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연결된 거는데요. 아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단순한 민원 가지고 그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다음 바라보고 조정해 주셔야죠. 네. 저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금지 통보서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었어요. 한 번 정도 더 질문. 네. 질문했으니까 좀 뒤에. 네. 안녕하세요. 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재학 중 유선우 학생입니다.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 집회 시위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해주신 집회 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업무 방식 전환이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집회를 준비하는 주최자나 참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더 편리해지고 어떤 점이 더 안전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 박준영 또 교수님하고 계시니까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학점에 혹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대학생이 사실 이제 경찰 행정학과 다니실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집회 시위 분야에 대해서 잘 관심이 낮거든요. 사실 경찰 업무 중에 좀 뭐 비중 크지만 실제 배우는 과정에서 보면 다 이제 범죄 예방이라든가 수사 이쪽에 배우시는데 이런 집회 시위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장래가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온라인 집회 신고자 이런 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히려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동안의 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신고가 누가 됐는지, 아니 그거는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어디에 신고가 돼 있는지, 선집회가 돼 있는지, 어디가 금지 장소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이 있었던 것들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집회 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도 집회라고 하는 집회의 자유라는 그 본질에 맞춰 보면은 어떤 주최 측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장소에서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찰관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그런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가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최자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대신에 또 안전사고나 어떤 다른 시민들과의 불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찰이 조율을 해서 어떤 집회의 자유와 기본보험 간의 어떤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한다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거의 12시가 다 돼가지고. 교수님, 다음 걸 한 번만 주십시오. 이거 말을 해야 제가 현장 경찰이니까요. 단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현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딱 1분만, 나 1분만 해가지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중앙지검 김솔경 검입니다. 저는 경찰 중에 가장 집회를 많이 해본 경찰관입니다. 그걸로 조사도 많이 받았고요. 경찰은 경찰날 행사 때 대통령과 경찰청장에게 말하기 위해서 집회를 합니다. 경찰이 집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과 경비과가 저희들 막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죠. 경찰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국회의원을 억압하고 포갑한 정부과 형사가 사찰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정보경찰이 2018년 사찰을 시작했죠. 지금 박준영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찰과 대화, 협의의 차이가 뭡니까? 두 번째, 우리 시행령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동학대 모든 게 시행령으로 경찰과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여가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보건복지 여가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6시 이후에는 일반 공무원 퇴근합니다. 저희는 야간 교대 경찰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을 출동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그 뒤가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들어갔다면 이거 예산 달라고 했겠죠. 계속해서 박준영 경감 뭘 경무가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현장 경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것들을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의 짐이 됩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형태면 또 현장 경찰은 짐을 하나 더 얻는 겁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누가 말합니까? 이제 그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제가 한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1분 말씀하신다 그래서 기회를 드렸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회 시위 관련해서 온라인 집회 신고제 그리고 또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전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그 집회 시위 문화의 수준은 그 나라의 민주화, 그 나라의 선진화 수준과 비례한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 말에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오늘 발제 내용도 그렇고 오늘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 중에도 우리나라가 과거와 다르게 지금도 아직 미흡한 점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런 집회 문화, 집회 시위 문화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많이 향상됐다, 개선됐다 이런 거는 대부분이 다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전 세계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집회 시위의 대응에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지금 오늘 이 토론 내용 이런 통해 가지고 좀 더 개선이 되고 더 어떻게 보면 그 집회 시위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른 요새 그런 K와 관련되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또 K 경찰, K 집회 시위 문화의 그런 자리, 위치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대와 또 평가를 해봅니다. 오늘 또 장시간 이렇게 그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박 과장님하고 또 토론을 맡아주신 네 분 토론자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지켜주신 또 참석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